최근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점 만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 15경기를 언급했는데 그중 한 경기가 손흥민이 포트트릭을 했던 2020-2021 시즌 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 경기로 뽑았습니다. 당시 해리케인은 4도움을 기록하면서 한 골 4도움, 손흥민은 홀로 4골을 넣으면서 득점 단독 1위 질주를 하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토트넘의 팀 성적은 더욱 추락했지만 이 월드클래스 조합만큼은 세계 최고 듀오로 인정했습니다. 이 둘의 콤비 플레이만 살아난다면 이미 업그레이드된 토트넘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더 높은 순위를 분명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무리뉴 감독 경질을 토트넘의 실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 명장이 아닌 현재 명장인 콘테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콘테 감독은 좀 더 젊고 역동적이고 선수들을 선수로서 이해하다 보니 교감도 더 잘 되는 듯 합니다. 자, 우선 감독 레벨이 더 높아진 것이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는 과감하게 은돔벨레 알리를 토트넘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산투 감독이 경질된 이유 중 하나는 이 두 선수를 끌고 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리도 콘테 감독이 기회를 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알리 기용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주전으로 뛰기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콘테 감독이 토트넘 레벨에 실망했을 때 알리가 주전이었다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이 두 선수가 자리를 잃은 결정적인 이유는 2000년생 올리버 스킵 때문입니다. 알리도 이 나이 때는 엄청난 활약을 했던 월드 클래스긴 했는데, 그죠? 스킵은 산투 감독 때도 주전이었지만 콘테 감독에게 주전 미드필더는 스킵입니다. 이 어린 선수를 제외하기에는 너무 매력 있는 선수입니다. 브랜트포드전 경기에서도 한 영국 매체는 두 골 모두 관여한 손흥민보다 평점을 더 높게 주면서 경기 최고 평점 선수로 스킵을 꼽았습니다. 중원에서 브랜트포드의 패스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태클,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된 패스의 질마저도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히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해리케인에게 단독 찬스를 줬던 패스는 정말 일품이었죠. 나이가 어린 만큼 경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전만 보더라도 더더욱 성장하면서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 스킵은 지난해 2부 리그에 노리치 시티로 임대되면서 주전이었는데 팀을 챔피언십 우승과 함께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도록 도운 핵심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만한 레벨이었는데 스킵이 토트넘으로 복귀하면서 노리치 시티는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겼고, 현재 노리치 시티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19위 강등권으로 다시 2부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레길론도 빼놓을 수 없죠.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세비야 임대 시절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레길론은 그의 장점이 빠르고 공격적인 윙백이었는데 지난 시즌 손흥민과 동선이 많이 겹치면서 서로 피해를 본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이 윙백의 공격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레길론은 자기 옷을 입은 매우 흡족해하며 주전 윙백으로 출전하고 골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윙어처럼 공격을 하고 슈팅을 한 적도 많았죠. 그 사이 손흥민은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콘테 감독이 왼쪽 윙어이면서도 10번 역할을 주기도 하고 우측에서도 공을 몰며 상대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레길론은 정말 왼쪽만 있지만 손흥민은 중앙, 좌우, 일선 어느 곳에서도 위치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자신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리치 시티전의 앞선 인터뷰에서는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될 만하다면서 또 극찬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레길론의 공격 본능으로 이번 손흥민의 골도 돕는 아주 이쁜 짓을 했습니다. 데이비스도 콘테 감독 때문에 주전 자리 차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격적인 자리에도 있게 되니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분명 왼발 중거리 슈팅 한 방 있긴 했으니까요. 전 이번 시즌 데이비스의 중거리 골 꼭 나올 거라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즌보다 선수들의 플레이가 더 좋아지고 콘테 감독 부임 후 활기찬 경기력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손케 듀오도 더불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듀오 중 손흥민만 활약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상황인 거죠. 케인은 현재까지 리그 한 골이라는 축구 인생 중 가장 처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임에도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는 2경기 7골도 넣었는데 토트넘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래도 케인은 자신의 득점 유무보다 팀 승리를 더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케인이 지난 시즌만큼만 해준다면 토트넘의 내년 챔피언스 리그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토트넘이 무서운 공격력을 발휘할 때는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케인의 패스에 손흥민의 차원이 다른 결정력으로 순도 높은 골을 넣었습니다. 서로 교대로 잘 도왔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좀 다릅니다. 손흥민이 케인에게 기회를 주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케인은 정통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더 맞긴 하지만, 이번 시즌 케인의 활약을 보면 일선에서 찬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기회가 없으니 슈팅도 적고 경기 후 케인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보면 반대로 되어야 더 파괴력이 있게 되고 이미 그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패스의 질은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 볼을 받은 후 스피드가 필요한데 케인은 게임이 안 되죠. 또한 결정력도 손흥민이 훨씬 좋습니다. 케인은 페널티킥만 결정력이 좋고 이상한 상황이 와도 발목 힘으로 슈팅이 가능한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입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전반전만큼은 손흥민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움직일 때가 많았고 분명 케인 뒤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손흥민의 스킵의 패스만큼 질 좋은 패스로 케인에게 연결해 줬는데 케인은 슈팅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죠. 하지만 후반전엔 손흥민이 더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었고 두 번째 득점 장면만 봐도 산체스의 롱패스 때 케인보다 손흥민이 위에 있고 케인의 좋은 패스를 시작으로 손흥민이 득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전반전보다 손흥민은 후반전에 역습 찬스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콘테 감독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스프린트를 많이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더 지칠 수 있다는 건데, 손흥민은 체력 보충이 되었을 때와 아닐 때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번 노리치 시티전 이틀 쉰 경기에서는 어떨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행히 19위인 노리치 시티는 토트넘보다 하루 더 쉬긴 했지만 벤치 자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좀 지쳐 있더라도 상대도 비슷하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토트넘 3연승이 더욱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홈 경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승세를 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리치는 부유한 구단이 아니라서 그런지 로고만큼 거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도 골을 터뜨렸는데 왜 골이 나왔는지 아시죠? 손흥민은 예로부터 양봉업자로 불리며 상대가 노란색 유니폼만 입고 나오면 득점을 하곤 했고,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골을 넣었을 때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브렌트포드 최대 실수는 노란색 유니폼이라는 말들도 있었죠. 그렇다고 손흥민 한 선수 때문에 유니폼을 바꿀 수도 없을 텐데 부디 3실점까지는 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니 손흥민한테만요. 일요일 밤 11시 토트넘 대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 꼭 3연승과 함께 바로 4위까지도 도약하길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